안녕하세요. 자격증의 모든 것의 이재일입니다. 제가 지금 25년도 책 출판을 준비하고 있어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요청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정규 강의는 언제 해주냐라고 해서 제가 지금 출판을 준비하고 있고요. 25년도 정기 기능사 필기 교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올해 연말 정도에 제 정규 강의와 교재를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서 조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지막 정기기능사 사회시험에 대비하여서 제가 예상 문제 및 보건 문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수변전 설비 인입구에 개폐기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전력퓨즈 용단 시 결상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폐기입니다. 1번 선로 개폐기, 2번 부하 개폐기, 3번 자동고장 구분 개폐기, 4번 기준 부하 개폐기인데 답은 2번 부하 개폐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개폐기들은 먼저 고장 구분 개폐기가 있습니다. 고장 구분 개폐기는 저희가 ASS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고장 구분 개폐기는 한 개의 수용가의 사고가 다른 수용가의 피해를 최소화, 이 말이 들어가야지 자동고장 구분 개폐기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로 개폐기입니다. 선로 개폐기는 우리가 L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로 개폐기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냐? 책임 분계점에서 보수 점검 시 전로를 구분하는 개폐기이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부하 상태 또는 단로기와 같은 목적, 이 말이 들어가면은 선로 개폐기 LS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하 개폐기입니다. 부하 개폐기는 우리가 LBS라고도 합니다. 이 부하 개폐기의 특징은 수변전 인입구 개폐기, 전력 퓨즈 용당 시 결상을 방지, 이 말이 들어가면은 부하 개폐기고요. 마지막에 이제 기준 부하 개폐기는 LS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 부하 개폐기의 특징은 수전 용량이 300kVA 이하의 인입구 개폐기다. 이 말이 들어가면은 바로 기준 부하 개폐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제는 지금 수변전 설비의 인입구 개폐기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전력 퓨즈 용단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답은 부하 개폐기다 라는 거.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평형 3상 교류 회로의 Y 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등가 변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번 각상의 임피던스를 3분의 1로 한다. 2번 각상의 임피던스를 루트 3분의 1로 한다. 3번 각상의 임피던스를 3배로 한다. 4번 각상의 임피던스를 루트 3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Y를 델타로 등가 변환이 있고요. 델타를 Y로 등가 변환,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Y를 델타로 등가 변환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임피던스 델타는 어떻게 구해? 요걸 물어보는 건데요. 임피던스 델타는 3에다가 임피던스 Y를 곱해주면은 델타로 등가 변환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델타를 Y로 등가 변환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Y 결선의 임피던스를 구해봐인데 이때는 3분의 1 임피던스 델타를 해주면은 Y로 등가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에서 Y에서 델타로, 델타에서 Y로 변환한다. 근데 Y는 델타보다 3배 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Y를 델타로 변환하기 때문에 3배, Y보다 3배 커야 된다. 그래서 임피던스를 3배로 한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합성 수증화 상호 및 강과 박스와는 접속 시에는 삽입하는 길이를 간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접착제를 사용 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접착제를 사용하면은 0.8배고요. 접착제를 사용 안 한다 이 말이 들어가면은 1.5
2배입니다. 그래서 삽입하는 깊이는 접착제를 사용해 하면은 0.8배, 접착제를 사용 안 해 하면은 1.2배이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지금 접착제를 사용 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0.8, 2번은 1, 3번은 1.5, 4번은 1.2. 그래서 우리는 접착제 사용 안 해 했으니까 답은 4번 1.2배 이상으로 해야 된다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공기 중에 5cm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두 개의 평행도선에 각각 10A의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를 때 도선 1m당 발생하는 힘의 크기는 하고 물어봅니다. 지금 얘는 평행도선에 작용한 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 힘 F는 2πr분의 뮤0 곱하기 I1 곱하기 I2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서 뮤0는 공기 중 투자율이죠. 우리 이 공기 중 투자율 뮤0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I1 곱하기 I2 그 다음에 2파이 R분의 요거를 나눠주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파이하고 파이가 서로 약분할 수 있고 4하고 2도 서로 약분이 돼서 여기에 2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행도선에 작용하는 힘 F는 R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I1 곱하기 I2다. 요거를 이제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거리는 1m라 했기 때문에 1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전류는 각각 10A라고 했기 때문에 전류 1 10 곱하기 전류 2도 10을 곱해줘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보기 1번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보기 2번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보기 3번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보기 4번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인데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답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동 제어 장치의 특수 전기 기기로 사용되는 정동기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직류 스태핑 모터, 2번 전기 동력계, 3번 삼상유도 정동기, 4번 초동기 정동기인데요. 답은 5번에 1번입니다. 자, 우리 스태핑 모터는요. 이러한 특징이 들어가야 됩니다. 직류 스태핑 모터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 첫 번째로는 입력 펄스 신호에 따라 일정 각도로 회전한다.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동 및 정지 특성이 우수하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냐? 기계의 속도, 거리, 방향 등을 정확한 측정한다. 요게 세 번째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특성은 얘는 주로 서버 기구, 로봇 등 추정 장치에 활용한다. 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 제어 장치, 왜 서버 기구, 로봇 추정 장치 등이 자동 제어이기 때문에 이 말이 바로 스태핑 모터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입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고압 가공 이입선 등 일반적인 도로 횡단 시 설치 넓이는 1번 3m 이상, 2번 3.5m 이상, 3번 5m 이상, 4번 6m 이상인데 답은 4번 6m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도로 횡단 하면은 5m와 6m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6m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뭘 외울 거냐? 5m는 4개밖에 안 돼서 우리는 이 5m 4개가 제하고는 다 몇 미터다? 6m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5m 이상을 정리를 할 건데 먼저 첫 번째 5m 이상에 해당되는 거는 저압 가공 인입선
이 말이 들어가면은 도로 횡단 시 5m 이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선. 지선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도로 횡단 시 5m 이상을 횡단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도로를 따라서 공사한다. 이 말이 들어가면은 5m 이상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가공통신선. 이 말이 들어가도 도로횡단 시 5m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몇 미터에 도로횡단 나오면은 6m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고압 가공이라 했기 때문에 저압 고압이라는 말 아무 데도 없죠. 그래서 답은 도로횡단은 6m. 답은 4번이 됩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직류동동기의 출력이 50kW, 회전수가 1800rpm일 때 토크는 약 몇 kgm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직류동동기의 이제 토크인데, 토크 T는 0.975 곱하기 M분의 P. 요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975 곱하기 M분의 P. 요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0.975와 975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P는 출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P는 출력을, N은 회전수예요. 근데 여기서 출력에 뭘 봐주셔야 되냐면은 이 0.975일 때는 출력의 단위가 와트로 나올 때는 0.975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975일 때는 출력의 단위가 킬로와트로 나왔을 때는 975를 써가지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직류종동기의 출력이 50kW라 했어요. 그럼 50kW니까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975 곱하기 N분의 P인데 회전수는 1800, 출력은 50.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은 출력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했을 때 답은 27.2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 그냥 27 요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27. 그러면 보기 2번이 27이라서 7번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전기력선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한다. 2번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나와 음전하로 끝난다. 3번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직교한다. 4번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장의 크기를 나타낸다. 답은 1번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한다입니다. 저희가 이 전기력선의 성질은 첫 번째로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시작, 음전하로 끝. 요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력선의 성질은 전기력선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요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요게 세 번째 특징이고요. 네 번째 특징은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직교한다. 여기서의 직교는 수직교차 요 말입니다. 직교는 수직교차한다 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기력선은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요러한 5가지 정도의 이제 특징을 이게 제일 문제 보기에 잘 나오는 5가지예요. 그래서 요 5가지 정도를 찾아서 틀린 거 찾아주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라고 돼야 되는데 지금 8번에 보기 1번은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8번에 1번이 답이 됩니다.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교통신호등의 제어장치로부터 신호등의 전구까지의 전로에 사용하는 전압은 몇 볼트 이하여야 하는가? 교통신호등의 전압은 300V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60, 보기 2번은 100, 보기 3번은 300,
보기 4번은 400인데 우리 교통신호등 나오면은 300V 이하.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부우월즈 계정기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1번 변압기 주탱크 내부, 2번 콘서베이터 내부, 3번 변압기의 고압측 부싱, 4번 변압기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 자, 우리는 이 부우월즈 계정기의 설치 위치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우월즈 계정기의 설치 위치는 첫 번째 바로 변압기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0번에 4번 변압기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 여기에다가 부우월즈 계정기를 설치합니다. 다음 문제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가연성 분진, 가로 열고, 소매분, 전분, 유황, 기타, 가연성 먼지 등, 가로 닫고,으로 인하여 폭발할 우려가 있는 저압 옥내 설비 공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케이블 공사, 2번 금속관 공사, 3번 플로어 덕트 공사, 4번 합성 수지관 공사인데 답은 3번 플로어 덕트 공사입니다. 저희가 공사 문제가 나오면요, 모두 가능이 있어요. 모두 가능인데, 이 모두 가능은 금속관과 케이블은 어느 장소든 거의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두 가능하면은 금속관, 케이블, 금캐라고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연성 제외하고 가능한 거. 자, 폭연성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은 이 공사는 하면 안 되고요. 대신 이 폭연성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은 나머지 공사는 거의 다 가능한 거. 그거는 바로 합성 수지관 공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가능해 라고 하면은 케이블하고 금속관, 일단 이 두 개는 모두 다 가능하고요. 합성 수지관은 폭연성 빼고는 나머지는 다 또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폭연성은 금속관, 케이블은 폭연성에도 가능해요. 그래서 다 가능한 거는 금속관, 케이블, 폭연성 제외하고 가능한 것은 합성 수지관. 그럼 지금 가연성 분진 등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공사라 했기 때문에 금속관과 케이블은 가능하다 했고, 폭연성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합성 수지관 공사도 가능하다. 그래서 답은 3번 플로어 덕트 공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합성 수지관 공사에서 간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최대 거리는 몇 미터인가? 1번 3m, 2번 2m, 3번 1m, 4번 1.5m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지지점 간의 거리는 공사들의 한 번에 오는 게 좋아서 공사들의 저는 지지점 간 거리로 조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사들의 지지점 거리 1m 이하가 있고요. 1.5m 이하가 있고요. 2m 이하가 있고요. 3m 이하가 있습니다. 요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1m 이하에 해당되는 거는 가요잔성관과 캡타이어 케이블, 요거는 1m 이하에 해당되는 공사고요. 1.5m 이하에 해당되는 공사는 합성수지관 공사와 각종 몰드, 어떤 합성수지 몰드야, 금속 몰드야, 이런 몰드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1.5m 이하고요. 세 번째로 2m 이하에는 금속관, 케이블, 애자 사용 공사, 라이팅, 덕트, 요렇게 세 가지가 이제 2m에 해당되는 공사들이고요. 마지막 3m 이하는 버스 덕트와 금속 덕트 하면은 3m 이하에 이렇게 지지점 간의 거리 1m, 2m, 1.5m, 2m, 3m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합성수지관이기 때문에 합성수지관은 1.5m다. 그래서 답은 12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음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길이 10cm의 도선이 자속밀도 1웨버/per 제곱미터의 편등자장 안에서 자속과 수직 방향으로 3초 동안 12m를 이동하였다. 이때 유도되는 기전력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유도되는 기전력은 E는 우리 B, L, V, 사인, 세타입니다. 바로 플레밍의 오른선 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플레밍의 오른선 법칙, 요걸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 여기서 B는 자속 밀도를, L은 길이를, V는 전압이 아닌 속도입니다. 속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속도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입니다. 단위가 미터 퍼 세크다.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V는 미터 퍼 세크니까 길이 미터 12미터, 속도는 3초. 그래서 3분의 12를 하면은 속도는 4가 4미터 퍼 세크, 요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각 주어진 거를 대입을 하면은 기전력 E는 자속밀도 B는 1이라고 주어졌고요. 1 곱하기 길이 L, L은 10cm라고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 길이는 미터로 바꿔줘야 되니까 0.1m 곱하기, 그 다음에 V, 속도는 방금 제가 4라고 했으니까요. 4 곱하기 마지막 사인 세타. 각도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수직 방향. 수직은 직각이죠. 그래서 사인 90도. 요걸 계산을 해주면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했을 때의 답은 0.4. 요걸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 0.4입니다. 다음 문제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절연저항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특별저항 2차 전압이 AC 가 볼트, DC 나 볼트 이하인 SE 레벨 비접지 및 P 레벨 접지 1차와 2차가 정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 레벨 1차와 2차가 정기적으로 절연하지 않는 회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2차 전압 특별 저압은 AC는 50V, DC는 120V를 저희는 특별 저압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연저항에서. 그래서 답은 50V, 120V를 찾아주시면 되니까요. 가는 50, 나는 120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가 50, 나 120. 14번의 답은 3번입니다. 다음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1차 곤수가 6000, 2차 곤수가 200인 변압기의 전압비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이 변압기의 전압비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 변압기는 곤수비, 이 변압기의 곤수비 A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 변압기 곤수비 A는 어떻게 구하냐? 2차 곤수분의 1차 곤수. 이거는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과도 똑같고요. 얘는 루트 2차 저항분의 1차 저항. 이거는 루트 2차 임피던스분의 1차 임피던스. 마지막으로 전류는 1차 분의 2차. 요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곤수비는 전압비로 할 수도 있고 저항비로 할 수도 있고 임피던스 비가 될 수도 있고 전류 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전압비를 구하라 했는데 곤수가 주어지고 결국에는 전압을 구하라 했어요. 그래서 A는 2차 곤수. 2차 곤수는 200이라고 주어졌고요. 1차 곤수는 600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200분의 6000을 계산을 해주면은 답은 3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0. 요 30을 찾아주면 되는데 1번 보기가 30이라서 15번의 답은 1번입니다.
다음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비사인파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것은 1번 기본파, 2번 고조파, 3번 직류분, 4번 순시파인데 답은 4번 순시파입니다. 우리 비사인파는 기본 구성이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 요렇게 기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없는 거 찾으니까 답은 4번의 순시파입니다.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에서 정하는 옥내 배선의 보호도체 P의 색별 표시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갈색, 2번 녹색 다시 노란색, 3번 흑색, 4번 회색인데 답은 2번 녹색 노란색입니다. 우리가 이 색상이 L1상, L2상, L3상, PE 그 다음에 중선선 N 요렇게 이게 색상이 지금 한국 KEC 규정으로 저희가 바뀌었죠. 그래서 L1은 갈색으로, L2는 흑색으로, L3는 회색으로, P는 녹색, 노란색 요거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N은 청색 요렇게 색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 이 기준 색상 갈색, L1은 갈색, L2는 흑색, L3는 회색, P는 녹색, 노란색 또는 녹색, 항색이라고도 할 수 있죠. 노랑이 항이니까요. 그래서 녹색, 항색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1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그림같이 SCR 2개를 역병렬로 접속한 것의 기호의 명칭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SCR, 2번 다이액, 3번 GTO, 4번 트라이액인데 답은 4번 트라이액입니다. 19번입니다. 자기저항이 2000A 턴/웨버, 기자력이 5000A 턴인 자기 회로의 자속 웨버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우리 자기저항 R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기저항 R은 자속 파이 분의 F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F는 NI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자기저항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죠. 뭘 구하라 했냐면은 자속 파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속 파이는 자기저항 R분의 F 이거는 R분의 NI야 이거로 자속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저항이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자기저항은 2000이라고 적어주었습니다. 자기저항은 2000 분의 기자력. 자, 기자력이 바로 요 F가 기자력이에요. F가. 그래서 F 기자력이 5000으로 주어졌으니까 5000 요걸 나눠주시면은 자기저항은 자속은 2.5야 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자속은 2.5 보기 3번이 답이 됩니다. 문제 2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옥내 배선에 접속함이나 박스 내에 접속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접속법은 1번 슬리브 접속, 2번 직고리 접속, 3번 트위스트 접속, 4번 브리타니아 접속인데요. 답은 2번의 직고리 접속입니다. 직고리 접속이 나오면은 직고리 접속은 박스 안 요 말이 나오면은 직고리 접속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 트위스트 접속은 6 제곱 밀리미터 이하에 가는 전선 요 말이 나와야지 트위스트 접속이고요. 그 다음에 브리타니아 접속은 10 제곱 밀리미터 이상의 굵은 전선을 접속하는 게 브리타니아 접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고리 접속, 트위스트 접속, 브리타니아 접속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박스 내랑은 박스 안이 간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의 직고리 접속이 됩니다. 문제 2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단산 유도 정동기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1번 콘덴서 기동령, 2번 반발 유도형, 3번 반발 기동령, 4번 분산 기동령인데 답은 3번 반발 기동령입니다. 우리 단산 유도 정동기 기동 토크 큰 순서를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얘를 콘, 분, 세 요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반반, 콘, 분, 세. 근데 여기서 반은 반발 기동력, 반은 반발 유도형, 콘은 콘덴서 기동령, 분은 분산 기동령, 세는 세이딩 코일형. 요렇게 기동 토크 큰 순서입니다. 그럼 이제 기동 토크 작은 순서 하면 뭐예요? 세이딩 코일이 제일 작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 단상 유도 정동기에서 기동 토크 큰 순서가 아니고 역률이 좋은 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역률이 가장 좋은 거는 바로 콘덴서다. 그래서 역률이 좋은 것은 뭐야? 라고 하면은 역률이 좋은 것은 콘덴서야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나 해주시면은 이 단상 유도 정동기는 기동 토크가 큰 순서냐 작은 순서냐 또는 역률이 좋은 게 뭐야? 라고 세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동 토크 큰 순서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3번의 반발 기동령이 됩니다. 2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입니다. 비유전율이 큰 산화티타 등을 유전체로 사용한 것으로 극성이 없으며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콘덴서의 종류는 1번 마일로 콘덴서, 2번 마이카 콘덴서, 3번 전해 콘덴서, 4번 세라믹 콘덴서. 답은 4번 세라믹 콘덴서고요. 각각 콘덴서의 특징을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가변 콘덴서, 두 번째 마일로 콘덴서, 세 번째 마이카 콘덴서, 네 번째 세라믹 콘덴서, 다섯 번째 전해 콘덴서. 요렇게 5가지입니다. 먼저 가변 콘덴서는요,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용량이 변화해. 요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는 가변 콘덴서의 다른 이름은 바리콘입니다. 그래서 바리콘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가변 콘덴서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마일로 콘덴서인데요. 마일로 콘덴서는 온통형으로 감아져 있어. 온통형으로 감아져 있다. 이 말과 절연 저항이 양호해. 이 말이 들어가면은 마일로 콘덴서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카 콘덴서의 특징은요, 절연 저항이 높고 우수해. 이 말이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은 표준 콘덴서야. 이 말이 들어가면은 마이카 콘덴서의 특징이고요. 세라믹 콘덴서는 산화 티탄이라는 말과 가성비가 우수하다, 가장 많이 사용한다. 요 말이 들어가면은 세라믹 콘덴서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해 콘덴서인데요. 전해 콘덴서는 극성이 있다. 이 극성이 있다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전해 콘덴서는 교류에는 사용할 수 없어. 직류에만 사용해야 돼. 직류형 콘덴서가 바로 전해 콘덴서입니다. 요렇게 특징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해 이 말 나왔으니까 답은 4번의 세라믹 콘덴서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주의 길이가 12m이고 설계 하중이 6.8kN 이하일 때 땅에 묻히는 표준 깊이는 하고 몇 미터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전주의 깊이는요, 전주가 15m 이하가 있고 전주 길이가 15m 초과가 있어요.
그러면 전주 길이가 15m 이하일 때는 6분의 1 이상을 해주셔야 돼요. 전주 길이가 15m 초과일 때는 무조건 2.5m 이상을 묻어주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서 이 전주 길이가 중요하지만은 이 전주 길이와 또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이제 설계하중이에요. 설계하중이 6.8을 초과하고 9.8 이하일 때는 무조건 뭘 해줘야 되냐면요. 30cm를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희가 전주가 12m죠. 그러면 이 12m니까 뭐 해주면 돼요? 12 곱하기 6분의 1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설계하중이 6.8을 초과하고 9.8이야 하면은 여기 나온 값에다가 30cm를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설계하중이 얼마로 나왔어요? 6.8 이하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2 곱하기 6분의 1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이걸 계산하면은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1번 2m 이상 묻어주면 됩니다. 2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평균값이 220V인 교류전압의 시도값은 약 몇 볼트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시도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시도값 V는 또는 평균값 VA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지금 우리 평균값 VA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파이분의 2VM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값 V는 루트 2분의 VM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뭘 구하라는 거예요? 평균값이 220V가 주어졌을 때 시도값은 어떻게 돼?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시도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최대값을 구해야 돼요. 그럼 이 평균값이 주어졌으니까 최대값을 구하면은 최대값 VM은 2분의 파이 VA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2분의 파이 3.14 곱하기 220을 요거를 계산하면은 VM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VM 나온 거에다가 뭘 해주면 돼요? 루트 2분의 VM 얘를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220V니까 당연히 평균값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4번의 156은 전혀 아니겠죠. 그리고 1번의 346 너무 크죠. 너무 큰 것도 지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평균값하고 비슷한 값이니까 일단 245 3번 보기냐 이제 2번 보기냐 311이냐인데 지금은 이 VM을 계산해 갖고 대입하면은 저희가 시도값은 245V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245V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변압기유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옳은 것은 1번 인하점이 낮을 것, 2번 비열이 작을 것, 3번 응고점이 높을 것, 4번 절연 내력이 클 것. 답은 4번 절연 내력이 클 것이고요. 변압기유 구비 조건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인하점이 높고 응고점 낮을 것.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비열이 커 냉각 효과 클 것. 이게 구비 조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점도가 낮아 유동성이 풍부할 것. 요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절연 내력이 클 것. 다섯 번째는 고온에 산화되지 않을 것. 마지막 여섯 번째는 다른 절연 재료와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
요렇게 6가지가 변압기의 구비 조건이었습니다. 답은 25번의 답은 바로 4번 절연 내력이 클 것, 이게 옳은 거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6번입니다. 굵은 전선이나 케이블을 절단할 때 사용되는 공구는 1번 클리퍼, 2번 펜치, 3번 플라이어, 4번 와이어 스트리퍼인데 굵은 전선은 답은 1번 클리퍼입니다. 다음 2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공기 중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클롱의 전하에서 2m 떨어진 점 P와 1m 떨어진 점 Q의 전이차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전이차 V는 4파이 입실론 분의 Q 곱하기 R분의 1 마이너스 R 다시 분의 1 요거를 해주면은 바로 두 개의 점이 거리가 나왔을 때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V는 4 곱하기 3.14 곱하기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분의 Q 전하가 얼마 주어졌어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그 다음에 거리인데 가로 열고 R분의 1 마이너스 R 다시 분의 1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분의 1을 했을 때 큰 값을 해줘야 돼요. 왜? 우리 1분의 1은 1이잖아요. 그래서 1분의 1 빼기 2분의 1 요거를 계산해줘야지 답이 나옵니다. 2분의 1 빼기 1분의 1 하면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주의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값을 계산하면은 답은 9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27번의 답은 2번 90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8번입니다. 직류 정동기의 규약 효율로 옳은 것은 1번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곱하기 100 2번 입력 마이너스 손실분의 입력 곱하기 100 3번 입력분의 입력 빼기 손실 곱하기 100 4번 출력 마이너스 손실분의 출력 곱하기 100 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가 효율은요 실측 효율이 있습니다. 실측 효율은 우리 실제 측정한 효율이에요.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 뭐 퍼센트지로 나오고 싶다면은 곱하기 100을 해서 단위가 퍼센트지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약 효율이 있어요. 규약 효율은 이론상의 효율이에요. 이 이론상의 규약 효율은 발전기의 규약 효율, 전동기의 규약 효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발전기의 규약 효율과 전동기의 규약 효율도 기본 바탕은 입력분의 출력이라는 거예요. 전동기 역시 입력분의 출력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입력과 출력을 말로, 이론상 말이 되게끔 바꾸는 거, 그게 규약 효율이에요. 그럼 먼저 발전기의 규약 효율은, 발전기는 뭐가 중요해요? 만들어진 전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발전기는 입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발전기는 입력을 다른 말로 바꿀 거예요. 그럼 이 입력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입력의 다른 말은 출력에다가 없어진 손실을 더해주면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입력이 된다. 이게 입력의 말로 바꿔놓은 거죠. 거기에다가 분의 출력 곱하기 100 요러면은 발전기의 규약 효율이고요. 정동기의 규약 효율. 정동기는 모터가 회전해야 되니까 출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이 출력을 다른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의 다른 말은 입력에다가 손실을 빼주는 게 바로 출력이야. 그 다음에 입력을 그대로 갖다 쓰니까 그래서 정동기의 규약 효율은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 곱하기 100. 왜? 퍼센트지를 만들려면은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게 바로 발전기와 정동기의 규약 효율입니다. 우리 변압기는 어디에 해당되면요? 발전기에 해당돼 라고 기억을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와 발전기의 규약 효율은 서로 같다. 그래서 지금은 직류 정동기 물어봤기 때문에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 곱하기 100 얘를 찾아주니까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입니다.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금속관 공산 시 정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서 가효성을 필요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반폭형 부속품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 1번 분진 반폭형 플렉시블 피팅, 2번 분진 플렉시블 피팅, 3번 플렉시블 피팅, 4번 안전 증가 플렉시블 피팅인데 지금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 금속관 공사 시 전동기 접속하는 부분에서 가효성 필요하고 배선에는 반폭형 부속품이라 했어요. 그럼 당연히 무슨 말이 들어가요? 반폭형 부속품이라 했으니까 반폭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그러면 1번밖에 없죠. 분진 반폭. 그래서 답은 분진 반폭형 플렉시블 피팅. 답은 1번이 됩니다. 3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슬립이 S는 5%, 2차 저항 R2는 0.15mm 유도 정동기에 등가 저항 R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네요. 1번 0.4, 2번 0.5, 3번 1.9, 4번인데 답은 3번 1.9입니다. 먼저 등가 저항 R을 구하고 싶으면요. 등가 저항 R은 가로 열고 슬립분의 1 마이너스 슬립 가로 닫고 곱하기 2차 저항 요걸 계산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등가 저항 R은 대입을 해보면은 슬립이 5%라 했어요. 그래서 슬립은 우리 퍼센트로 넣으면 안 되고 소수점으로 바꿔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0.05분의 1 마이너스 0.05 곱하기 R2가 0.1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해주면은 등가 저항은 1.95, 답은 1.9 찾아주시면은 답은 3번이 됩니다.